그건 고친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몸이 호르몬 분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피를 쌓아두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어요. 정상적인 배란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여사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진짜 늦었는데 9시 45분이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제가 지금 아니면 정말 찍을 시간이랑 또 이 에너지가 언제 생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영상 찍겠다고 다짐은 하는데 막 화장하고 막 꾸밀 시간과 힘도 없고 또 낮에는 하이미가 언제 잘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 찍을 시간이 쉽게 나지 않아서 이렇게 진짜 마음 먹었을 때 찍자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오늘 정말 진짜 여태껏 했던 얘기들 중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피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정말 제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리약, 즉 피임약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답변도 엄청 많이 하고 공부도 엄청 많이 한 내용이라서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종결을 내고 싶어서 빨리빨리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피임약 얘기만 할 거지만요. 또 많이 질문 주시는 영양제인 이노시톨에 대한 얘기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잘 봐주셔야 다음 영상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피임약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피임약, 즉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등의 성호르몬을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임신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약인데요. 이 피임약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생리 주기를 조절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리가 좀 불규칙하시거나 좀 오랫동안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생리를 억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많이들 해주시는 질문이 이 피임약을 통해서 생리 주기를 찾아야 할까? 이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 의견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대답은 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화면을 조금 읽으면서 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노트 필기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호르몬 이름도 많고 전문적이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화면을 안 보고 외워서 말하면은 좀 많이 버벅거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읽는 모습이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생리약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잠깐 필요한데요. 여성의 임신과 배란, 이 활동에는 여포 자극 호르몬인 FSH랑 황체 형성 호르몬인 LH 분비가 됩니다. 이 배란과 임신을 할 수 있는 증거물인 생리 역시 이 두 호르몬이 관여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FSH는 여포, 난자 주머니를 자극을 해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고 자궁 내막의 발달을 촉진하면서 즉 자궁에 피를 쌓아주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LH 분비를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LH 분비가 이제 최대치가 되면 그때 배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 배란이 이렇게 쭉 주머니에서 난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껍데기가 황체거든요. 이 황체에서 이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분비가 촉진이 되게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그냥 단순히 남성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 자궁에 피를 쌓아두고 이를 두껍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임신이 되면 이 두껍게 유지된 자궁 내막이 그대로 입을 만들어줘서 아기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신이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이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그게 생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피임약의 역할이 바로 우리 여포랑 황체가 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성호르몬들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임신한 몸 상태 같은 호르몬의 농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휴약기를 가지면서 야, 너 임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이제 생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피임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약간 속아서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피임약은요,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호르몬을 조금 조절을 해줌으로써
피임의 효과와 생리주기 조절 작용은 해줄 수 있어도 다이어트로 인한 시상하부 무월경에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는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자궁, 긴밀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라도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무월경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로 인한 시상하부 무월경 같은 경우에는 이 뇌에 있는 뇌하수체와 시상하부 요 축이 고장나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상하부에서는 GnRH라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호르몬이 FSH랑 LH를 자극하고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간 호르몬이 여기서 생리를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시상하부 무월경을 겪고 계신 분들이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 무월경 고쳐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는 여기서 고장나가지고 여기 생리를 안 하는 건데 여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그냥 호르몬만 넣어가지고 생리를 했으니까 그건 고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피임약 먹고 생리했다는 분들이 저 고쳤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고, 제가 이번엔 피임약을 먹어서 생리를 했는데 다음 달에 또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억지로 하는 거면 여기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피임약을 다음 달에도 먹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을 말하자면 시상하부 무월경의 치료는 피임약을 통해서 생리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닌 시상하부 자체의 재활동을 촉진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시상하부에 고침이 없이 그냥 약을 먹고 생리를 하는 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호르몬 분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자궁 내막에 피를 쌓아주는 것 자체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 역시도 피임약을 먹으라고 해서 피임약을 먹었고 그 상태로 한 3개월 정도 유지를 하다가 4개월 정도 되니까 아예 피가 쌓이지도 않고 그냥 방울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몸에 피를 쌓을 힘이 아예 없던 거죠. 보통 병원에서 피임약을 권해주시는 이유가 자궁 내막에 피가 너무 많이 쌓여서 내막이 두꺼워지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많이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시상하부 무월경에 걸리신 분들은 자궁 내막에 그렇게 두꺼워질 만큼 피가 쌓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생리를 하는 연습을 해줘야지 너무 오래 하면 자궁이 까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피임약을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전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 그분의 말이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막 완전히 동의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5년 만에 생리를 찾았고 또 어떤 분은 7년 만에 찾았고 어떤 분은 10년 만에 찾았고 어떤 분은 11년 만에 찾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생리를 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잘 먹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탈다이어트를 해서 몸에 휴식을 준 다음에 생리가 돌아왔다면 과연 이 우리 몸은 생리의 연습을 필요로 하는 걸지 저는 그거를 사실 모르겠어요. 피임약으로 호르몬을 이렇게 억지로 주입해서 하는 그런 생리를 우리 자궁이 좋아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 생리약을 끊고 호르몬을 만드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자궁과 몸에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피임약을 통해서 생리를 유지해 오셨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뭐 아기를 계획했을 때 임신할 확률이 희박할 거예요. 왜냐면 정상적인 배란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몸이 정말 제 기능을 온전히 하는 여자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피임약의 투약이 아닌 근본적인 호르몬 밸런스를 찾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법이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떤 분들은 피임약을 통해서 내 자궁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러면 한 2-3번은 한번 생리약을 드려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약에 의존을 해서 한 2-3번 동안 생리를 한다고 난 살을 아직 좀 덜 찌워도 되겠다 이렇게 마냥 마음 놓고 계실 거라면 차라리 하루빨리 약을 끊고 내 몸이 약 없이는 정말 제대로 생리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내 몸의 상태의 현실을 좀 자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이 정상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상하부가 일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피임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 이게 내 정상 생리인지 피임약을 통한 생리인지 이걸 구분하기도 힘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 읽었는데도 두서가 없는 이 영상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불안하면 피임약을 통해서 생리를 몇 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피임약을 먹으면서 안심하고 똑같은 식사 패턴을 통해서 다이어트 계속하고 있을 거라면 하루빨리 끊고 내 몸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 상태를 자각한 다음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고 내 진짜 몸, 내 시상하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맞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피임약에 자꾸 의존을 생각하지 말고 더 잘 먹어야겠다 하는 부담감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노시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